네,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멀티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폴카다 이 멀티 블록체인에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 랩스가 만들고 있는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신뢰기반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멀티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기존에 그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이라는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 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션에는 이제 전반적인 그 블록체인 컨센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OW, 뭐 POS, 뭐 디포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지금 그 폴가닷에서는 어떠한 컨센서스를 채택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컨센서스라는 게 뭘까요? 블록체인이 그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거는 그 여러 개의 노드들이 동시에 같은 상태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블록 안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이 블록 해시 링크로 다들 아시겠지만요. 블록 해시 링크로 연결이 되어서 이 블록체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하나의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블록 안에 있는 트랜잭션 하나하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블록체인 노드가 같은 그 상태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비트코인을 치면은 그 전 세계가 글로벌하게 공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 장부 내역을 똑같은 상태로 내가 동일한 마지막 블록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그 상태를 서로 이제 컨센서스를 이룰 수가 있게 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게 모든 노드가 같은 그러니까 모든 노드가 기술적으로는 스테이트 머신이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트 머신들이 어떠한 그 체크 포인트에 동일한 그 스테이트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POW는 네, 그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 이 데이터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같은 블록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분들이 그런 그 얘기는 현재 이 블록을 누가 만드는지에 대한 합의가 블록체인 컨센서스에서 제일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은 그냥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 내가 뭐 1비트코인은 이 어카운트에서 이 어카운트로 뭐 전송한다. 0.몇 비트코인을 이런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하고 이번 블록에는 어떤 트랜잭션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군가는 그 블록을 만들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블록을 누가 만들지를 서로 잘 합의를 하면은 이 블록체인 구에서 서로가 모두 이제 스테이트가 같은 스테이트를 갖게 된다는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컨센서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누가 블록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공통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POW는 그래서 누가 블록을 만들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를 어, 해시 퍼즐을 먼저 푸는 노드가 이번 블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로 들면은 이제 자물쇠를 나눠준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똑같은 자물쇠를 나눠준 다음에 이 자물쇠를 하나하나
가면서 그 비밀번호를 먼저 푸는 사람한테 이번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게 POW죠. 그거를 이제 해시함수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블록 헤더 안에 있는 넌스 값을 계속 이제 수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시 값을 이제 찾는 그런 노가다를 계속 내가 이제 워크를 한 거죠. 그런 이제 마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가다로 영역부터 랜덤하게 넣어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 해시 퍼즐을 맞추는 방법은 그냥 그 넌스 값을 계속 바꾸면서 해시를 계산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많이 한 이제 워크를 많이 한 누군가에게 이번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그런 이제 합의를 가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POW 블록체인 네트워크 합의가 되겠고요. 이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POW는 쓸데없이 이제 해시 연산을 막 하드웨어 가지고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전기가 이제 낭비가 되고 이제 쓸데없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해시 연산을 내가 이번 블록을 얻기 그 만들기 위한 권한을 얻기 위해서만 그거를 소비하기 때문에 되게 비효율적이고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POS 메커니즘이 나오게 되었죠. POS는 이런 POW처럼 막 하드웨어 연산을 하지 말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했기 때문에 크립토커런시를 많이 가진 주체가 이제 스테이킹을 한다고 하죠. 그 코인을 묶어놓고 그 블록체인 그 암호화폐를 많이 스테이킹한 주체한테 블록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면서 이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도록 하는 게 POS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해서 이제 POS는 이제 POW처럼 시연산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지만은 POW나 그냥 POS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글로벌하게 누구나 이 블록 그 생산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POW도 그냥 글로벌하게 누군가 내가 해시연산을 진짜 빠르게 하는 이번 블록을 내가 만들 수 있고 POS도 이제 원래 그 POS 방식도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블록 생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대표자들이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훨씬 이제 효율적인 컨센서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딜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는 것처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을 미리 선출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매번 블록마다 뭐 POW나 POS로 뭔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런 선출 과정을 거쳐서 그 선출된 밸리데이터 또는 블록 프로듀서들을 뽑아놓은 후에 이 블록 프로듀서들 간에 밸리데이터들 간에 BFT 합의를 거치면서 선출된 이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들면은 훨씬 이제 합의 과정도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설명드린 또 블록 파이널리티라는 것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들이 다 이런 형태의 이제 합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출한 밸리데이터 셋을 선출하고 그 밸리데이터 셋이 이 가버넌스와 블록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누군가가 밸리데이터가 되고 블록 생산자가 되고 하나의 블록체인 안에서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룰까에 대한 한 얘기였다면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폴카닷과 서브스트레이트 설명드린 것처럼 멀티 체인에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의를 이룰까로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하나의 뭐 진짜 고성능 블록체인 하나를 잘 만들어서 뭐 솔라나가 됐건 뭐 애프터스가 됐건 수익가 됐건 엄청 막 TPS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몇만 TPS 나오는 체인 하나를 가지고 모든 뭐 서비스들, 앱들을 다 수용을 해서 이것으로 이제
어떤 이제 글로벌한 월드 컴퓨터 하나로 모든 것들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접근이 기존까지 접근이었다면은 이게 사실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블록체인 생태계는 멀티 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또 뭐 기관별로 저희는 이제 뭐 국가별로 그런 이제 각각 그 니즈에 맞는 체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체인들이 병렬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또 그 체인들이 이제 병렬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아까 릴레이 체인 설명드렸지만 릴레이 체인이 중심에서 이런 파라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로 이제 멀티 체인 아키텍처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인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블록체인 센트릭한 그런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러한 릴레이 체인 중심의 멀티체인 아키텍처를 이제 폴카다 진영에서는 블록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고 이런 블록체인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블록만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 동시에 생성이 되면 이 월드 컴퓨터 하나가 멀티코어처럼 동작을 해서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컴퓨팅 파워를 얘기하거든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파워인데 그런 이제 컴퓨팅 파워가 멀티코어로 동작을 해서 뭐 동시에 여러 개의 블록들이 막 생성이 되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어떤 모노리스틱하게 하나의 어떤 뭐 프로토콜 또는 하나의 뭐 EV에만 뭐 실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하는 이해에 들어가는 책임을 많이 있어요. 또 그냥 그 자체 오퍼레이션만 정의한 네이티브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책임을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블록체인 센트릭한 패러다임에서 이런 블록 스페이스 이제 하나의 블록 스페이스가 이제 동작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제시한 게 이제 게비노드와 폴카다 진영에서 그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요 멀티체인 아키텍처에서 폴카다에서 이제 다시라는 크립토커런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빼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신뢰 기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체인 아키텍처는 포카다 서브스트레이트 기반 체인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멀티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스고 우리나라 블록체인 개발자들도 많이 코스모스 진영에 많이 있고 뭐 루나테라 뭐 이런 블록체인들 또뭐 라인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코스모스 SDK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코스모스 멀티체인 아키텍처랑 이 폴카다 진영에서 제시하는 그 멀티체인 아키텍처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 그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쉐어드 시큐리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드 시큐리티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기존의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블록체인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을 이제 운영해줄 노드를 운영해줄 뭐 마이너라든지 밸리데이터들을 모아야 되지 그런 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이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여기에서 막 그 마이너들 노드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 체인의 시큐리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마이너들 노드들이 다 있는 거고 이더리움을 돌리는 이더리움 뭐 그런 노드들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뭐 솔라나 블록체인에 있는 노드들이 막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밸리데이터들, 블록 프로듀서들, 마이너들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고 각각의 마이너들은 하나의 블록체인에만 속해져 있지 다른 블록체인이라는 완전히 별개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모델이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이 블록체인을 이제 시큐리티를 그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빵빵하게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각각의 밸리데이터들이 하나의 밸리데이터들은 하나의 블록체인에만 속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터들 이 다섯 개의 밸리데이터들은 하나의 이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노드들인 거고 이세 개의 밸리데이터들은 또 다른 별개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노드들이라서 이런 모델이 현재 지금 그냥 당연히 생각되는 그런 아이솔레이티드 시큐리티 모델이고요. 쉐어드 시큐리티 개념은 이 밸리데이터 셋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뭐 폴카다 선택에서는 폴카다의 릴레이칭 구성하는 밸리데이터 셋 뭐 100개의 밸리데이터가 있으면 그 100개의 밸리데이터가 하나의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밸리데이터가 아니고 그 릴레이체인에 있는 모든 하나의 세트가 되는 밸리데이터가 그 릴레이체인에 있는 모든 파라체인들에 대해서 블록을 검증해주고 확정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시큐리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릴레이 체인에 있는 한 세트의 밸리데이터들이 이 블록 스페이스 생태계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들에게 시큐리티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쉐어드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스모스는 쉐어드 시큐리티 모델이 아니고 각각의 허브 체인 그다음에 좋은 실제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루나 테라 블록체인과 하나의 존 같은 걸 구성하는 거고 이제 아톰 코스모스 허브 체인이 이런 체인들을 연결해 줄 때 기존의 허브 체인, 코스모스 체인이나 다른 이런 블록체인, 존에 해당되는 블록체인들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똑같이 각각의 체인을 운영하기 위한 밸리데이터 세트를 직접 다 모아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허브 체인들은 그런 좋은 체인들의 그런 토큰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체인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존 모델과 똑같아 이제 각각의 존이나 허브들이 각각의 자신만의 밸리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됐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카다 아키텍처에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릴레이 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 셋이 모든 파라체인들에 대한 그런 시큐리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각각의 파라체인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밸리데이터 셋을 다 각각 구축할 필요가 없고 물론 구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파라체인이 자기의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그게 이제 밸리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파라체인들이 자신만의 토큰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만의 밸리데이터 셋을 직접 구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델. 그래서 이런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 지금 폴카닷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쉐어드 시큐리티 모델이 기존의 멀티체인 그런 파라다임과 근본적으로 다른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컨센서스 쪽으로 좀 돌아가면은 네, 디포스에서 이 국회의원들, 밸리데이터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가장 이제 쉬운 방식이 대부분의 이제 많은 체인들이 했던 코인으로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되고 싶진 않아. 근데 이 밸리데이터를 선출하기 위해서 내가 투표를 하잖아요. 내가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투표를 해서 많은 투표를 받은 순서대로 밸리데이터를 뽑으면 그게 이제 디포스가 되는 건데요. 폴카닷에서는 이제 이제 디포스 방식이긴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엔포스라는 노미네이티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메커니즘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박스가 이제 선출된 국회의원들, 밸리데이터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노미네이터들은 내가 밸리데이터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 밸리데이터를 선출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그래서 이 노미네이터들은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들을 지정한 선출하는 이제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기존의 디포스랑 다른 게 뭐냐면 기존의 디포스 방식에서는 코인으로 그냥 투표를 하고 그 순서대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그 순서대로 딱 이제 그 순위를 매겨서 뽑다 보면
뽑혀진 밸리데이터들 그 사이에 투표 수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뽑혀진 그 밸리데이터들이 다 똑같은 투표를 받는 게 아니고 1등부터 N등까지 이렇게 계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이제 투표가 집중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밸리데이터들 중에서도 투표를 많이 받은 그 밸리데이터가 더 많이 보상도 많이 가져가게 되고 또 그런 뭐 가버넌스 파워도 더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구조여서 어떤 그런 콜루드 그런 뭐 담합하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엠포스가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은 뭐냐면 이 선출된 이 밸리데이터들이 모두 다 똑같은 권한을 가져요.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리워드를 얻게 된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밸리데이터 선출 알고리즘도 이 선출된 밸리데이터들이 최대한 균등하게 투표를 받도록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미네이터는 16개의 밸리데이터 캔디데이트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노미네이터가 내 코인을 가지고 16개를 지정을 해요. 내가. 그럼 각각 16개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세팅에서 이 밸리데이터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이 엠포스 알고리즘이고 이제 멀티비너 일렉션 알고리즘인 이제 시퀀셜 프레그먼트 메소드라는 그런 알고리즘을 했는데 이거의 핵심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의 방향이 뭐냐면 이렇게 16개씩 내가 캔디데이터를 내가 지정을 한 그런 세팅에서 선출된 밸리데이터들이 받은 각각의 투표가 최대한 균등하게 투표가 가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출된 밸리데이터들 간에 어떤 불균형이 없어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더 공정한 밸리데이터들 간에는 이제 그 선출된 밸리데이터들 간에는 어떤 이제 서로 고난을 갖고 리워드도 이제 동일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좀 더 분권화된 그런 디포스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폴카닷이 이제 그 컨트리뷰션한 부분이 이런 밸리데이터 선출 알고리즘을 좀 더 이렇게 그 좀 더 세련되고 그 좀 더 분권화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PBFT를 네,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 이제 폴카닷의 웨이브랑 그래파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코스모스 팬더민트에서 도입한 이제 PBFT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렇게 PBFT도 그 선출된 어떤 밸리데이터 셋들이 서로 이제 합의를 어떻게 이루냐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그래서 이제 리더 베이스 프로토콜에서 하나의 리더가 내가 이제 블록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다른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그것을 이렇게 컨펌을 이제 3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3페이지 커밋 과정을 거치면서 블록이 이제 확정이 되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블록에 대한 확정성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장표에 보면 그걸 이제 probabilistic finality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 블록은 100%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해시파워가 있으면은 뒤로 뒤돌릴 수 있다. 그게 이제 51% 어택이 가능한 게 블록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블록이 되돌리지 않게 될 확률이 0.00%도 계속 없어지는 거지 확정성이라는 게 99.99%로 뭐 되는 거지 100% 확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언제든지 넥스파를 하고 있으면 이전의 블록보다 다시 블록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PBFT는 이런 식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한 다음에 대표자들끼리 합의를 있게끔 하면 이 대표자들이 이제 이 대표자들 중에서 3분의 2가 컨펌을 해준 블록은
이거는 확정성이 있다. 이런 데 파이널리티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선출된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3분의 2가 컨펌한 블록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블록으로 이제 파이널리티를 갖는다는 개념이 있고, 이 PBFT에서는 그런 과정을 블록을 확정하는 과정을 한 블록 한 블록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블록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선출된 그 밸리데이터들끼리 리퀘어들끼리 또 이번 블록을 다 같이 확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블록 생성과 파이널라이제이션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묶어서 한 번에 하나의 블록만 확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블록 그 생성 타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이해하신다면. 그다음에 폴카다 컨센서스는 이 부분을 이제 베이브랑 그랜파라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BFT에서 이제 디포스나 이제 PBFT 같은 이제 대표자들을 뽑는 합의 메커니즘에서는 그런 파이널리티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POW 그런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POW 방식의 그런 합의 메커니즘에서는 확정성을 줄 수 없는 100% 확정성을 줄 수 없는 프로바빌리스틱한 이 블록은 99.99999의 확률로 확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100% 확정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방식이고요. 네. 근데 이제 폴카닷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PBFT 같은 경우는 블록 생성과 블록 확정이 한 번에 하나씩만 이루어졌다면 폴카닷 컨센서스에서는 하이브리드 컨센서스 방식으로 블록 프로덕션과 블록을 생산하는 것과 블록을 확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누가 생성할 것이냐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베이브라고 해서 블라인드 어사인먼트 포 블록체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선출된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요거 블록을 누가 만든 거야? 요거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베이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 확정을 이제 PBFT처럼 이번 이제 누가 어떤 리더가 이제 블록을 딱 만들면 이걸 확정할 때까지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방식이 아니고 블록 생성을 계속 해나가요. 내 슬롯이 보면은 블록 생성을 계속 해나가는데 블록을 확정을 하려면은 다른 이제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합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은 별도로 이제 그랜파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블록 파이널리티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블록 생성과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블록 파이널리티를 가는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브랑 그랜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이브라는 거는 지금 아까 뭐 디포스나 엠포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출된 이 밸리데이터 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밸리데이터 셋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블록이거든요. 슬라시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그 시간을 슬라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M4이라 그래서 밸리데이터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블록을 다 만들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돌게 될 텐데 그것을 M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에폭이 4시간 동안 하나 에폭이 들어가고 이제 슬롯 하나가 6초마다 이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에폭에서 하나의 슬롯마다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현재 엔포스를 통해서 선출된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누가 이번 슬롯의 블록을 만들지를 선출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라운드 로빈으로 내가 만든 다음에 네가 만들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들면은 쉽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번 블록을 누가 만들지에 대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베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verifiable random function이라고 해서 요번 블럭을 누가 만들지 그 블럭에 가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제 에폭이 이제 시작이 되면 모든 밸리데이터들은 이 각각의 슬롯에 대해서 Verifiable 랜덤 펑션을 이용을 해서 주사위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면은 각각 모든 밸리데이터가 모든 이 슬롯에 대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그 주사위를 굴릴 때, 그러니까 이제 뭐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는 주사위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0.1보다 낮은 값을 내가 굴리면은 이거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어. 이런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VRF 펑션이라는 거는 그 밸리데이터의 그 시크릿 키를 입력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이전 에폭에 있는 이제 랜덤 값을 하나 가져오고 요번 슬롯 넘버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밸리데이터가 하나의 슬롯에 대해서 한 번만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주사위를 굴리면 이제 랜덤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밸리데이터가 이 주사위를 굴렸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전자서명 같은 그런 프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프루프를 이제 공개가 되면은 요번 슬롯은 어떤 밸리데이터가 주사위를 잘 굴려가지고 이번 슬롯을 누가 블록을 만들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프로프를 이제 공개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걸 만들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어택 포인트가 이제 되게 뭐 이렇게 기존에 뭐 밸리데이터가 100개 있었는데 순서대로 들어가고 블록을 다음으로 들어가는지 아니까 걔한테 어택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런 그 슬롯에 가기 전까지 누가 밸리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VRF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어택을 더 못하게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한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데 그 슬롯에 가야지만 그 주사위 값이 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 거고 이제 내가 이제 주사위를 굴려서 특정 스트레스홀드보다 낮은 값으로 내가 주사위를 굴리면 요거 블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사위를 다 같이 굴리기 때문에 한 슬롯에 대해서 어떤 슬롯은 그 몇 개의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의 밸리데이터가 그 슬롯에서 주사위를 잘 굴려가지고 그거를 내가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이게 랜덤 값이기 때문에 어떤 슬롯은 그 이제 주사위를 잘 굴린 밸리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밸리데이터가 하나의 슬롯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슬롯은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터가 배정이 안 되는 슬롯에서는 그 블록을 만들지 못하면 이 네트워크 상에서 엄청난 로스잖아요. 블록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 VRF로 이 블록을 만드는 밸리데이터를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백그라운드에서 라운드 로빈으로 그러니까 요번 블록은 이제 누가 주사위를 굴렸어. 그러면 이번 블록은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돼서 라운드 로빈 스타일의 밸리데이터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VRF로 주사위를 잘 굴린 애가 있으면 걔가 블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VRF로 주사위를 잘 굴려가지고 내가 이번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걸 얻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블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주사위를 잘 못 굴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번 슬라이드는 특정 그 스레스홀드를 만족하는 그런 주사위를 못 굴린 그러니까 그런 주사위를 굴린 밸리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순서대로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VRF로 선택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블록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블록은 세컨더리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세컨더리 블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슬롯에 대해서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더 개선해서 사스나 플러스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풀커다시는. 요거는 이제 영직 측면 기술을 이용을 해서 VR랑 영직 측면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슬롯에
꼭 하나의 밸리데이터만 배정이 되면서 미리 그 밸리데이터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하면서 하는 그런 되게 그 이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지 실명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웨이브 그 알고리즘을 개선한 산서 플러스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파 블록 파이널리티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 블록 파이널, 그러니까 이 까만 블록이 지금 파이널리티를 얻은 블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록이 파이널리티를 얻으면 이 블록과 연결된 모든 블록들은 다 합성이 돼서 뭐 치게 되는 거고, 이제 PBF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블록씩 확정을 했다면은 여기서 효과자에서는 이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을 컨펌을 이제 해줄 때 하나의 블록에 대한 컨펌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체인에 대한 컨펌을 해줘. 그걸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러니까 모든 블록에 대해서 컨펌을 하는 거 없고 나는 이 블록에 대해서 컨펌을 하면 이 이전의 모든 체인에 대해서 컨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컨펌했다면 이만큼이 다 컨펌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모든 블록에 대해서 컨펌 메시지를 내가 보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을 컨펌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체인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이렇게 체인이 포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요 블록에 대해서 컨펌을 하면은 요 체인을 내가 인정을 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체인에 대한 도티를 하는 거지 하나의 블록을 내가 매번 컨펌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많은 블록이 이렇게 컨펌 그 파이널리티를 얻게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래파 알고리즘에서 어, 이 체인을 선택하는 그 포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프라이머리 블럭과 세컨더리 블럭 그 기억나시나요? 프라이머리 블럭은 위아래 주사위를 굴려서 그 만들어진 그 블록이 프라이머리 블럭이고 이제 아무도 이제 주사위를 제대로 잘 못 굴려서 내가 그 돌아가면서 만든 그 블록이 세컨더리 블록인데 그 세컨더리 블록들보다 프라이머리 블록이 더 많은 그 체인이 선택을 하는 게 포크 초이스 룰이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파이널리티를 얻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요 블록에 대해서는 현재 선출된 밸리데이터 셋들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까지는 확정을 해준 거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포크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포크 는 선택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파이널리티가 못 오는데 여기에서 이어진 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이제 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제를 하면 되고 지금 요 마지막 파이널리티를 얻은 이 블록에 연결된 세 가지 포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룰이 프라이머리 블록이 가장 많은 이 포크를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더 많은 블록들이 이어졌지만은 세컨더리 블록이 훨씬 많고 이 프라이머리 블록이 하나밖에 없고 이 포크는 프라이머리 블록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체인은 이 블록의 개수는 작지만 프라이머리 블록이 이제 세 개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체인이 이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도 구현이 되는 게 그래프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폴카닷의 지금 이제 릴레이 체인에서 어떻게 이제 컨센서스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릴레이 체인에서 엔포스를 통해서 이 밸리데이터들을 이제 토큰으로 선출을 해서 이그 밸리데이터를 선출하고 선출된 밸리데이터들끼리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베이브 알고리즘과 그래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릴레이 체인의 블록들이 하나하나 이제 생성이 되고 확정이 되는 거고 릴레이 체인의 블록 안에는 이 파라 체인에서 만들어진 그 블록들에 대한 확정 그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요. 저 인프라 블록체인에서는 베이브랑 그랜파는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밸리데이터들이 한번 선출이 되면 그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블록을 만들고 확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제 그런 뭐 크립토 커런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엔포스, 그러니까 이제 엔포스 같은 경우는 코인으로 투표를 해서 밸리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 인프라 블록체인에서는 엔포스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릴레이 체인에서 어떤 그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고 이제 신뢰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하기 때문에 코인이 없기 때문에 엔포스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들을 선출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서 저희는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빨리 설명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들은 그 블록체인 코어 레이어에 자체 암호화폐를 매 블록마다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ICO를 통해서 미리 세팅 어떤 어카운트들에게 그런 암호화폐를 나눠준 상태에서 블록체인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에서는 그런데 자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뢰기관이 발행하는 어떤 토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서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면은 누구나 뭐 ERC 트레이닝 토큰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거나 아니면 체인에서 토큰 기능이 제공되면 그냥 토큰을 발행하는 트랜잭션을 하게 되면 토큰을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토큰들은 신뢰기관이 발행하는 토큰이기 때문에 발행한 스테이블 토큰이기 때문에 이 멀티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가스피로 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유저들이 막 토큰들을 막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가 발행하는 KRW에 태깅되어 있는 이 토큰은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스피로 쓸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잭션 할 때 내가 뭐 50원에 해당되는 DKRW, 디지털 KRW를 내가 가스피로 소모를 하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암호화폐가 없는 대신에 신뢰기관이 발행하는 토큰들을 이 밸리데이터들이 선택을 해줘서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스템 토큰으로 선택된 유저 토큰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스피로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로 쓸 수 있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포 트랜잭션 합의 메커니즘에서는 코인으로 하는 투표가 없는 대신에 트랜잭션 하나하나를 투표로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에저 보트 탐이라는 메커니즘인데요. 블록체인 트랜잭션 하나하나마다 나는 누가 블록 프로듀스가 되면 좋겠다, 누가 밸리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투표를 트랜잭션 메시지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토큰을 전송하는 트랜잭션을 만들면서 나는 어떤 노드가 어떤 어카운트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국회의원이 되는 뭐 밸리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표를 하게 되면 또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아까 신뢰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토큰으로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원의 트랜잭션 수수료를 낸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 이 어떤 뭐 Q라는 어카운트에다가 투표를 한다면 300만큼의 웨이트를 가진 투표가 이 Q라는 어카운트에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투표 역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투표의 웨이트는 저희가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 양만큼 50원짜리 트랜잭션을 했으면 50원만큼 투표를 하시는 거고 300원짜리 트랜잭션을 했으면 300원만큼의 투표가 이렇게 그 노드들의 누적이 돼서
그렇게 프루프 오브 트랜지션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트랜잭션 보팅이 블록체인 상에서 집계가 돼서 트랜잭션 보팅을 많이 받은 노드들한테 밸리데이터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프루프 오브 트랜지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이 밸리데이터 노드를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선출하지는 않고요.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신뢰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가져가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일부 이 밸리데이터 세트 중에서 일부는 시드 트러스트 노드라고 해서 뭐 신뢰기관들, 뭐 정부기관들이나 뭐 은행들이나 뭐 금융기관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노드를 그냥 고정 밸리데이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또 이제 처음에 네트워크가 시작될 때는 그런 이제 고정 BP들, 시드 트러스트 노드들, 그 고정된 밸리데이터들만 세팅된 상태로, 그러니까 퍼미션드 세팅으로 블록체인을 이제 처음에 띄우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 메커니즘으로 트랜잭션 보팅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노드 포션들을 늘리면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많이 그러니까 트랜잭션 부팅을 많이 받은 그런 노드들이 여기 밸리데이터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OW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한테 이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런데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제 POS 같은 경우는 금권 더블치죠. 기존에 이제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를 많이 갖고 있는 주체에게 블록을 만들고 또 그 크립토 커런시를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저는 이제 POT, Proof of Transaction 메커니즘은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키는 주체,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그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이 밸리데이터들,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보팅 파워를 그런 트랜지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주는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모든 밸리데이터들을 POT로 선출하게 뭐 운영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세팅은 그냥 그 고정 밸리데이터들을 신뢰기관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일부 포션을 이 POT 메커니즘으로 선출되도록 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퍼미션드 체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폐쇄적으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아무나 될 수가 없고 딱 지정된 밸리데이터들이 영원히 가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이 POT 메커니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정한 그런 지표로 그 선출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 네, 기존의 퍼미션드나 프라이빗 체인과 다른 방식이고 또 이제 기존의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해서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밸리데이터들을 선출하는 그런 암호화폐 기반의 퍼블릭 블록체인과 또 다른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설명인데요.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 메커니즘을 멀티 체인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릴레이 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을 선출하는 지표로 각각의 파라체인들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서비스 이제 에서 발생하는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은 이 파라체인들에서 발생이 될 텐데요. 이 파라체인에 있는 에서 발생하는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이 이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투표로 집계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라체인들은 자기의 코인을 발행하거나 자기들만의 밸리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로부터 선출된 그 지정된 그런 시스템 토큰들, 시대기간이 발행하는 그런 원화나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블록체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쓰면서 이런 이제 원화나 달러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만들면서 투표를 이제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어그리게이티드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멀티체인 아키텍처에서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 그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인프라블록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인프라블록 스페이스는 이 릴레이 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이 신뢰 기간들로 세팅이 되고 또 이제 이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선택한 원화나 달러나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선택이 되면 그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또 이 파란 체인들의 블록들을 검증해주고 확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체인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는 게 너무나 이제 쉬워지고 각각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이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트랜잭션 수수료로 내게 하는 그런 체인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들, 이 밸리데이터들의 일부 이제 포션은 각각의 이제 서비스 체인들에서 발생하는 블록체인 그 트랜잭션 투표들이 집계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 밸리데이터들의 일부를 선출할 수 있는 모델 파워를 갖게 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어, 폴카닷 멀티체인 아키텍처에서 엔포스 그리고 베이브 그랜파로 어떻게 멀티체인 아키텍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저희 블록체인 앱스가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블록 스페이스에서 그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이 멀티체인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